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향해서 사격을 하는 무기체이기 때문에 철저히 100%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형 무기체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사격하는 복도도 지상으로부터 5도 각도로부터 90도 각도까지 사격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적의 미사일이라는 게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미사일은 없잖아요. 이 미사일은 항상 요 각도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사각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빔 발사가 5도 이상으로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그림 볼까요? 예, 이렇게 5도 이상으로 발사를 하기 때문에 이 꼭대기에서 요 밑에 있는 지역들은 어떤 문제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기 여러분 감 사드 기기 측정치 0.007 와트 입방 메타, 이것은 우리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10와트의 10,000분의 1도 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10,000분의 1. 그러니까 무시해도 될 정도의 인체 유해 기준입니다.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다. 100m 지점에서 하는 것은 0.158. 요건 약 50분의 1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체나 농작물이나 식물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 우리 언론인들이 괌에 가서 사드 기지를 방문해서 실제 기자들이 직접 그걸 체크를 다 해봤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이제 논란의 주제들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느냐? 인체에 유해성이 없느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방위비를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한참 회의가 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관련 주변국을 자극한다 하는 이야기는 우선 중국의 입장에서 첫 번째,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미국과 어떤 핵전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 본토에서 ICBM으로 사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기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ICBM이 우리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 열도를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서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게 아닙니다. 유럽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 본토로 미사일을 사격하기 위해서는 그 비행 탄도는요, 우리 한반도 쪽으로 비행 탄도가 포탄이 날아가는 것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로 해서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카나다의 해안 연안을 따라서 날아갑니다.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여러분, 고압 탄도를 사격을 그린다는 여러분 물리학을 전공하거나 탄도 비행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기본입니다. 우리 칼기 같은 것이 날아갈 때 그렇게 날아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알래스카 쪽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중국이 주장하는 자기들의 어떤 대응 방어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확실히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러시아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엑스밴드 레이더라는 것은 사실 탐지 범위가 한 1000km 이내 정도인데 꽤 넓은 범위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군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지역 정보, 무기체계 정보에 대해서 노출되지 않느냐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도시 끝에 성주에다 배치를 했는데, 성주에다 배치를 하면 중국 본토까지 엑스밴드 레이더가 탐지하는 거리가 미치지 못합니다. 겨우 산동반도 일대 조금만 이렇게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까지 모래에서 성주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걸 펜텍에다 갖다 놓거나 인천에다 갖다 놓거나 아니면 여기 어디입니까? 수원에다 갖다 놓거나 그러면 중국 본토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엑스밴드 레이더가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은 정말 거기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주변국을 자극한다는 이야기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중국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복을 당하지 않느냐. 참 중국의 언론들이 정말 소위 말해서 어린애 같은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WTO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함부로 경제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도 중국에 관련돼서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지만 중국 또한
우리에 대해서 엄청난 의존도를 가지고 기술 의존뿐만 아니라 무역 의존도가 굉장합니다. 그 우리나라 때문에 먹고 사는 중국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 자원권을 위해서도 경제보복은 할 수 없고 지금 개헌적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 연예인 들어오지 말아라 또 뭐 관광 뭐 중국 관광객 뭐 저기 여러분 잠깐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반대라고 생각해요. 독도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일본 관광 안 합니까? 일본 상품 안 삽니까? 똑같은 짓입니다. 결국 사게 됩니다. 이 잠깐의 그 조그마한 뭐 연예인 뭐 저기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국가 안보로 갖다 내비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국을 자격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신경을 끄시고 되겠다. 인체 유연하게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이 4대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방위비를 추가적으로 분담하지 않느냐. 방위비는 우리가 1년에 미국으로 지금 방위비 분담액이 9,200원이거든요. 1년에. 그 1년에 9,200원은 더 늘어나지도 않고 더 줄어들어서 그 1년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거기에는 방위비 분담하면 아무 상관.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 협의는 5년 주기로. 그러니까 9,200억을 설정을 했으면 5년 동안은 그 방위비 분담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회 동의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에 의하면 한미 방위조약 4조에 의하면 미군의 무기와 부대가 전개하는 데 따른 부지와 업무는 우리가 공유하도록 한미 방위조약 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국회 통과하면 돼요. 그 국회 통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우리 서해에 진입한다거나 동해에 진입한다거나 얼마 전에 미국의 B-1 완비 또 B-29 폭격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전개하게 되면 국회 동의를 얻는 됩니까? 그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의무가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란의 핵심은 북한의 핵인데 우리가 북한의 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고 우리 자존을 지켜야 되고 우리 생존을 지켜야 되고 또 주한 미군들이 보호해야 되는 것이 그게 논란의 핵심인데 그 논란의 핵심은 어디 간 것이 없고 지금 유체에 비롯해가지고 그야말로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믿지 않은 그런 세력들이 쫙익 이런 직동에 의해서 지금 나라 흔들흔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었습니까? 세월호도 누가 그랬고요. 예? 방울병 사태가 그랬고요. 교선이 미세인 사태가 그랬고요. 이 나라가 이와 같이 지금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피니언 리더로서 개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먼저 앞장서서 설득을 하고 먼저 앞장서서 외국 통로 다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